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저도 제 아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칭찬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여쭤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 운동과 독서와 칭찬이라고 하는 이 루틴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아시고 이걸 실천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는 거의 매일 운동과 독서와 칭찬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그렇다고 매일 하고 있냐? 못하는 날도 많아요. 이것들을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이제 고등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것들이 없이는 정말 어려웠겠다. 정말 지금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아마 저만큼이나 어쩌면 저 이상의 그런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정말 아이에게 이로울까, 유리할까, 아이가 바라는 것일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저도 제 아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뭐 중등에서 이 정도로 성적을 받았고 이만큼 성실하고 또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내가 기대했던 모습에 가까운 태도나 성적을 보여줄 거야 라는 그런 희망 없이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죠. 아이를 뭐 내려놓았다라고 표현하지만 내려놓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러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내려놓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바람들을 접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생각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준이었구나. 더 열심히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나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아이를 감시하고 그런 아이를 막 들볶아서 한 시간이라도 한 문제라도 더 풀게 만드는 것.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마 지금 중등 부모님들도 느끼실 텐데 초등 때까지만 해도 하라고 하면 하고 조금 더 하라고 하면 싫어도 꾸역꾸역 하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저 아이가 내 아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이는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느낄 것이고요. 중학교 때는 투덜투덜하고 막 짜증을 내면서라도 시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척이라도 했다라고 한다면 고등은 화는 내지 않는데 끝까지 안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안 하겠다는 아이, 덜 하겠다는 아이를 더 하게 만드는 것, 혹은 내 뜻대로 이 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그렇게 힘든 고등 생활을 시작하고 고등학생으로서의 그런 모습들, 태도들을 하나하나 적응해가는 그 기간 동안 부모는 어떤 모습으로 그 옆에 있어줘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이가 뭔가를 같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아이가 옆에 있어 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감시할 이유도 없고 아이가 그런 것들을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부모가 시간을 들여서 아이를 위해 도와주거나 대신해 줄 것들이 없거든요. 그 시간 부모는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부모로서 제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좌우명처럼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노래의 제목이 있습니다. 차마 하지 못한 말이라고 해서요. 남편도 저도 정말 막
이까지 끌어오르는데 차마 하지 못하고 삼켰던 말들에 대해서는 아이가 없을 때 우리 둘이 그냥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말을 해야 이 아이가 자기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아는데, 근데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기 어렵고 서로의 감정만 상하는 상황을 유발하기 때문에 참아하지 못하고 이렇게 속으로 삼키는 말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대신에 제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이가 실패하고 돌아온 날 그 실패 경험을 따뜻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실패하고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활하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많이 실망했겠죠. 하지만 더 많이 실망하고 더 많이 당황한 건 아이 본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켜보는 저도 이렇게 당황스럽고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이 되는데, 매일매일 그런 일들을 막 만나고 저지르고 다니는 그 아이 본인은 어떨까요? 네. 다 표현하기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준비해 갔던 수행평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돌아온 날, 본인이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실수를 한 날, 자신감 있게 갔는데 더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던 날, 정말 잘 챙긴다고 챙겼는데 과제 기한을 놓치거나 신청 기한을 놓쳐서 좀 불리한 상황에 빠졌던 날, 사연을 말하자면 끝도 없이 많습니다만, 이런 모든 실패, 실수, 시행착오를 겪었던 수많은 날들, 그날들의 집에 돌아와서 얘도 그것들이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자기 스스로 자책이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워서 뭔가 누군가에게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내 엄마인 저였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하고, 제 스스로는 내가 그래도 아이랑 괜찮은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칭찬했던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아이가 어떤 말을 해도 토달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아이와 관련된 일이지만 아이가 없을 때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아이의 입시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시겠지만 저는 책도 쓰고 있고 강연도 다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것만 열심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래도 아이가 내년에 2학년이 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건지, 어떤 새로운 과목들이 추가되고, 어떤 과목들은 절대평가, 어떤 과목들은 상대평가, 또 결국 아이가 진로를 이쪽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 진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부터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폭넓은 정보들을 기회 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틈틈이 정보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퍽이나 대단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늘 그것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고, 아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고 또 정보가 필요할 때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아니다 라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완벽하게 알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정도 대상은 된다 라는 사람 정도로 있어주고 싶은 마음에, 저도 나름 아이도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입시나 교육이나 성적이나 학원에 관한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을 할 그때, 저는 또 저 나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런 것들을 모아가면서 아이랑 공부에 관해서 혹은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엄마가 알아보니까 요런 것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도 한두 가지씩은 나눌 수 있는, 꺼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참 많은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강요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 잘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내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부모 역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1순위와 2순위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둬서 생활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이의 학년 혹은 성향, 상황, 수준에 따라 다를 거라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서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